판결에서도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방식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네.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위헌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용인해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헌정체제, 법률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의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세운 게 있습니다. 하나가 우선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탄핵 심판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백이라고 하는 헌정체제의 불안성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나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며 국민 통합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의 다른 탄핵 심판과 다르게 만장일치 합의를 해내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분열들을 최소화시키고 통합을 할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마다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얘기했던 측면들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판결 자체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추천자들의 정치적 성향이겠죠.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는 않는 거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적이었을 때 대통령이 추천했다면 네. 보수가 아닐 거라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 자체에 사실 인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헌재 재판 변론 과정을 보게 되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은데 5가지 모두가 인정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위헌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대성, 그러니까 직책 유지의 공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만 증거 자료를 본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이 침탈한 것을 봤으며 대통령 스스로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의 본인이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기각을 한다면 기각 사유를 헌법에 비추어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론은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8대 0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이 대체적인 지금까지 예측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